이제 곧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사전 청약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댓글. 이제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전 청약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전혀 사전 청약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그리고 사전 청약이 곧 다가오니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이 실시되면서 분양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렸는데, 그런 전반적인 모든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쓴 책 청약의 시간에서 출제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이제 시작됩니다 라는 챕터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정부에서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사전 청약 또는 이 3기 신도시 외에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 공급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 청약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전체적인 틀을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출처는 국토교통부에서 출처를 한 내용이고요. 이 수량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출처한 내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7만 호의 예정 공급 물량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총 공급량인 37만 호라고 하는 이 공급량이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계획은 일단은 공급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2021년에 3만 호의 사전 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3만 호의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 7월 15일 이후에 곧 도래하게 될 사전 청약 3만 호 정도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있을 사전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전 청약은 2021년 하고 그리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제가 오늘 대략적인 큰 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순차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급 물량들에 대한 정보들 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러면 여기에서 사전 청약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이제 예약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전 청약을 하고 이 예약권을 가지고 실제로 본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을 신청해서 예약권의 그 우선권을 갖는 거고, 실제로 본 청약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청약 외에 이 본 청약에는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점제를 내가 가지고, 가점제가 높다고 해가지고 사전 청약을 신청해야지 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 자체가 공공 분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들을 엄청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팩트를 짚고 넘어가면은, 사전 청약은 지금 이제 7월 15일부터 하는 사전 청약은 청약 통장에 내가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이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 청약 2년이나 3년 후 또는 1년이나 2년 3년 후에 있을 이 본 청약에서는 이 공공 분양 외에 민간 분양이 12만 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 분양 중에는 가점제를 통해서 또는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예정되어 있는 37만 호의 공급 물량 중에 12만 호가 민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플러스 민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막연히 이 37만 호의 공급 물량을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37만 호의 공급 물량이 있으니까 내가 막연히 이 물량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 본청약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미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현재의 좋은 물량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고,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은 그 일반 공급의 물량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납입금액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현재 돈을 많이 모으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최적의 공급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공급 예정 물량들하고 가격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본청약 같은 경우에 포기해도 페널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내가 당첨이 돼서 본청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기해도 페널티가 없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양가가 60%에서 80%로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약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청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앞에 청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하지만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청약이 아니라 예약권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사전청약을 패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사전청약을 반드시 넣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사전청약의 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 7월에 있는 사전청약 5개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사전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지속해서 사전청약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전청약 일정에 맞춰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지구에 있는 물량들을 사전청약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차 물량이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이제 남양주라든가 10월의 핵심적인 물량들, 남양주라든가 성남 지역들, 그리고 의정부, 그리고 군포, 의왕, 수원, 그리고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전청약 일정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사전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영상처럼 일단은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 좋고,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을 잘 선별해서 넣으시면 되고, 이 사전청약의 일정들이 정확히 뭐 같이 겹치거나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될지는 이제 공고문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에도 사전청약이 있는데요. 이제 하남 교산이라든가 과천 주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4차 12월에도 남양주 왕숙이나 부천 대장, 창릉 이런 지역들이 사전청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전청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역들 중에,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포커스해가지고 사전청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지역들 중에 3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당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사전청약에 있는 물량들을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하남 교산이나 이런 남양주 왕숙이나 과천 주암같이 3기 신도시의 핵심적인 물량들을 관심을 갖고 사전청약을 하실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이 3기 신도시의 물량들 을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1차 물량들, 2차 물량들, 3차, 4차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 돼요. 이 물량들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량들을 보시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의 물량이 어느 지역이 많이 배정이 되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서 그런 물량들의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 청약 전략을 짜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물량이 맞는 신도시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1차 지구에서 개항 지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물량들 중에 뭐 남양주 진접이라든가 복정의 물량들이 뭐 가격이 비싸다, 남양주 진접은 뭐 위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전 청약 물량들을 모두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보면은 사전 청약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올린 영상에 댓글들에 이 영상 그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서 중복돼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안 드리고 이 영상으로 대처를 하면은, 이제 사전 청약을 여러 번 할 수는 없지만 사전 청약 당첨 후 일반 청약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 청약에 당첨자로 선정되면은 다른 사전 청약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전 청약이 아닌 다른 주택에는 청약 신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전 청약 물량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물량들, 그런 물량들의 핵심적인 물량들의 사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은 다른 사전 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만약에 다시 이제 다른 분양 주택 일반 청약을 할 때는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만약 예약권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해서 다른 일반 분양의 청약들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전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고,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 다른 본 청약들도 지속적으로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이 사전 청약의 당첨권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일반 청약이 된 당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왜 그러면 사전 청약을 내가 신청을 합니까? 본 청약을 계속해서 신청할 거면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본 청약 역시 내가 청약 신청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이라도 내가 당첨권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안정적인 주택을 내가 추후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택권, 그 분양권의 형식, 예약권의 형식을 내가 보유하면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일반 청약을 지속적으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전 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보면은, 예전에 사전 청약제를 실시했을 때 본 청약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계약 포기자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닌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요소가 있는 곳을 제외했기에 사전 청약 1, 2년 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예전에 이제 뭐 10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본 청약이 진행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 본 청약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청약,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 사전 청약에 당장 본 청약이 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1, 2년 뒤에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전 청약을 내가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만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지금 당장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그 대안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이 사전 청약의 최대 단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바로 단기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평가된 지역들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자금이 없거나 현재 상황이 좋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쩌면 이 사전 청약이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본인의 상황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사전 청약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에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공고가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매월 15일 사전 청약을 공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이 이제 7월 15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15일, 그리고 10월 15일, 11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에 청약홈 또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사전 청약이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은 7월 15일에 사전 청약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들, 구독자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영상, 사전 청약에 대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사전 청약 공고가 이제 7월 15일에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나올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전 청약 전략을 짜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전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사전 청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조건이 되시는 분들, 뭐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자금이 없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사전 청약 일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근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사전 청약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